자, 여행중개소 2부장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무더위가 조금씩 말복이 지나서 자,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뒤에 배경, 여행지 배경 크로마키로 다시 한번 자,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행중개소 나날이 꾸준히 잘 안 돼도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컨셉을 약간 좀 바꿔서 여행지 소식 잠깐 여행 관련 뉴스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또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시간을 조금 짧게 가볼게요. 좀 너무 기니까 또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 자, 그 전에 먼저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를 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메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 가지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행 관련 소정의 선물을 직접 주소지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여행 상품이 여행 관련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또 충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사실 너무 더워서 동남아로 여행 가기가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취재 중에 왔다 갔다 해서 들어보니까 저기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도 덥긴 했는데 그 위에 캐나다는 굉장히 시원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아는 분은 캐나다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목도리랑 코트를 입고 다녔다고, 그런 또 부러운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캐나다로 한번 첫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캐나다는 미국 위에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면은 한 12시간 정도? 10시간 좀 넘어서. 갈 때는 한 12시간. 어디에 도착하냐 좀 다르고. 이제 올 때는 이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아니지, 반대구나. 유럽 쪽이 갈 때는 좀 걸리고, 올 때는 좀 짧아지고, 그 다음에 미주 쪽, 이쪽, 한국 지도 기준으로 동쪽은 갈 때는 좀 짧고, 빨리 가고, 올 때는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기류가 있어요. 하늘 위에 어떤 기류, 그 다음에 바람, 편서풍, 편동풍 해서 그런 바람의 영향 때문에 좀 비행시간이 좀 달라지고 있죠.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 갈 때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갔는데 또 올 때는 왜 이렇게 길거나 짧아지냐고. 자, 그건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 전해드릴 첫 소식은 캐나다 오로라 여행입니다. 지구상에서 오로라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노르웨이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캐나다 옐로나이프가 사실 오로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곧 9월입니다. 9월에부터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 직항 노선이 다시 운항을 합니다. 예전에 운항됐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는 캐나다의 약간 북서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요. 북쪽인데 약간 서쪽에 있는 곳인데, 밴쿠버는 이제 캐나다의 서쪽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면 사실상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는 캐나다의 큰 도시죠. 그래서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 직항이 이제 9월부터 에어 캐나다 통해서 뜹니다. 그래서 이제 9월 5일부터 직항으로 뜨는데, 이게 이제 또 10월 말부터 내년 4월까지는 하루 한 편이 아니라 하루 두 편이 간대요. 그래서 옐로나이프를 그렇게 좀 가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옐로나이프를 갈 때는 사실 조금 그동안 복잡했는데, 이제는 밴쿠버까지만 도착하시고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한 번만 타시면 옐로나이프에 도착해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옐로나이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 지역으로서요. 자, 3일 체류를 하면 95% 정도, 나흘을 체류하면 한 98%,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오로라를 볼 수 있으며, 또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 시즌에도 오로라 관측이 가능한 곳입니다. 사실 겨울에가 관측 확률이 높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그걸 보려고 기다리면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곳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이제 여름 시즌에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사방 합쳐서 한 1000km 됩니다. 1000km. 서울, 부산이 500km가 좀 넘는데 어마어마한 서울, 부산 왕복 거리가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대평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시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1000km가 사방이 그냥 쫙 뚫린 거야. 뭐 빌딩도 없고 뭐 산도 없고, 그래서 뭐 방해되는 거 없이, 시선을 가리는 거 없이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한 차량으로 2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오로라 타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숙박 또 숙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로라, 올 가을이나 겨울, 앞으로 이제 9월 이후에 캐나다 오로라 보고 싶으신 분들,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 직항 노선이 다시 운항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여름 오로라 일정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저희가 자막으로 쫙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소식. 자, 모두 투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 박람회를 이번 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 1층입니다. 코엑스에서 열 계획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거 여행사고, 또 여행 박람회 이제 참석하시면, 구경 가시면 그 이제 뭐 다양한 항공사, 관광청, 각 지역 그 여행 관련 어떤 뭐 업체들, 기업들, 조직들 다 나와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모두 투어 관계사들이겠죠. 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길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많은 그 상품들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8월 6일부터는 4주 동안 여행 박람회 전용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패키지와 에어텔 상품, 에어텔은 이제 항공과 호텔이 결합된 상품이죠. 또 여름 허니문 상품 내년 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뭐 동남아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객실별로 이제 예약을 하면 과일 바구니 이제 서비스, 뭐 발 마사지 서비스, 그다음에 뭐 일본의 전통 화과자 같은 거, 그런 뭐 혜택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페이스북 이벤트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추천한 여행 테마로 제작된 특가 상품 예약하실 수 있고요. 또 박람회 전용 특가 MD 셀렉션, 그러니까 MD 매니저, 그러니까 모두투어의 상품 전문으로 하시는 그 매니저분들이 고른 셀렉트한 어떤 상품, 특별한 상품이겠죠. 이런 것들을 쉽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고 또 상담도 하고 가능합니다. 또 상품을 구입하면 마일리지 적립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행 박람회를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보시면 평소에 이제 우리가 가을 이후에 어떤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그냥 따로 그 여행사에 예약하는 것보다 여행 박람회 장 가서 직접 상담을 이게 기존에는 전화 상담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기존 이제 직원들이, 여행사 직원들이 또 부스를 차리고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각 지역별로, 그래서 직접 마주보고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상담도 하고 또 현장에서 상품 예약하고 구매를 하면 기존보다 평상시에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많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박람회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1일 1, 2, 그러니까 금토일 날 이렇게 코엑스, 서울 강남의 코엑스 있죠. 1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모두 투어 여행 박람회 치시면 이제 홈페이지 들면 사전에 가면 이제 티켓 또 공짜로 미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아주 더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했던 이런 질문 어떡하죠? 요 코너를 다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 코너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따로 한번 그때그때마다 다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K-트래블 아카데미에서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질문 어떡하죠? 오늘의 이런 질문 어떡하죠는 가장 저렴한 유럽 공항 택시입니다. 자, 유럽 여행 가시니까 유럽의 각 대표적인 공항별로 택시 저희가 기준표를 이런 K-트래블 아카데미에서 마련해 놓은 그 도표를 저희가 깔면서 어느 공항이 제일 싸고 어느 공항이 비싼가 키로당 1km 구간 단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언제나 저희는 그 K-트래블 아카데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를 모아서 제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유럽 주요 공항 한 50개 정도 됩니다. 유럽의 공항을 좀 따지면. 그래서 공항 택시 요금은 최대 한 10배가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km당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아니나 다를까 스위스의 제네바 공항입니다. 제네바 공항은 키로당 1km당 5.67유로. 너무 비싸요. 여기가 빅맥도 제일 비싸요. 빅맥도 한국 돈 2만 원가량 돼요. 자, 또 반면에 이제 터키 이스탄불의 공항, 이제 이스탄불의 공항 이름은 뭐냐면 어려워요. 봐야 돼. 뭐냐면 사비아 퀵첸 공항. 예, 사비아 퀵첸 공항, 터키 이스탄불의 공항 택시는 1km당 0.47유로. 그래서 이 제네바 공항에 비해서 한 12배가 비싸다는 사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싸요. 이제 터키나 러시아 같은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택시 이용하면 좋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달라서 실제 공항에서 시내 택시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런던. 아니지. 1km당 가장 비싼 곳은 스위스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시내에 택시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런던. 영국 런던의 루틴 공항 택시로 택시비가 112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내에서 공항 가장 싼 곳은 또 다시 그 터키 안탈리아 공항 택시는 시내에서 공항까지 하는데 약 7유로 정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 도표는 저희가 한 10개, 한 열 몇 개 돼요. 열 몇 개 된 거를 저희 K-트래블 아카데미에서 제작해 놓은 거, 이 밝혀야 돼요. 거기서 콘텐츠를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표를 제 얼굴을 딱 가리고 딱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화면을 보시면, 혹시 유럽 공항, 이제 개별적으로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실 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또, 물론 영어가 되긴 하지만 또 영어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면 좀 곤란할 때가 있겠는데, 택시 요금표를 이용하시면 기준을 잡는 거지, 기준. 이게 사실 현지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유럽 공항의 대표적인 공항의 택시 기본 요금과 기준 요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질문 어떡하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도 또 저희가 컨텐츠 또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어서 참고를 하다는 사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항공여행정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컨텐츠 제공을 받은 재미있는 항공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또 좀 재밌어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나 또 여행을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 그 용감한 기자들 출연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회 방송 때 제가 이제 우리 기자들끼리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뽑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1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어르신들 한 60대 이상, 70대 이상 시골에 있는 한 어르신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는데, 이제 팩스 같은 걸로 여권 사본을 보냈는데, 이렇게 잘못 보낸 거지. 이렇게 사진이 나온 면을 이렇게 해서 보내려니까 사진만 보내는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빵 터진 게 뭐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한 2, 30명 어르신들 여행 가는데 이제 공항에 여권을 갖고 나타나셨는데 공항 그 여권에 펀치로 뻥뻥 뚫어갖고 목걸이로 만들어 왔다는 이런 아주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 저희가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좀 황당한 그런 얘기를 뭐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고 오늘 이제 기내에서 일어난 냄새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항공 그 운항이 많지만 외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행기에서 악취요는요 여행을 하는데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사실 좀 방해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내식을 먹었을 때는 다 같이 먹으니까 잘 몰라 음식 냄새. 근데 꼭 기내식 먹을 때 꼭 그 뭐야 김치를 꺼낼 여건은 잘 안 되지만 김치 같은 그런 좀 발효 음식을 꺼내서 먹으면 사실 조금 좀 편치는 않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내에서는 또 하지만 기내에서는 그 냄새가 또 잘 빠지는 그런 또 과학적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자 기내에서 발냄새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을 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이 냄새가 기내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테러랑 연관이 될 수 있거든. 테러. 그래서 뭐 폭탄이나 이런 냄새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냄새가 있을 때 그래서 회항을 가끔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비행 중에 기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한 그런 일인데 몇 해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스피리트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이제 항공기 여객기가 뉴욕을 출발했어. 뉴욕을 딱 출발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에서 막 그 심한 막 악취가 나는 거지. 막 그래서 퍼지기 시작하지. 이제 한 승객이 이제 그걸 딱 냄새가 너무 이상해. 근데 이 냄새가 발냄새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해. 아무튼 꼬랑내 비슷한 거야. 그래서 막 악취가 심하니까 이게 얘기를 했지. 이것도 발냄새 같기도 너무 심하다. 근데 이 냄새가 뭐 좀 심하면 그때그때 뭐 말고도 주위 사람은 이렇게 뭐 발냄새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계속되고 그 냄새를 알아채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비행을 결국에 중단을 하고 인근에 있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항으로 회항을 합니다. 회항을 해서 착륙한 즉시 착륙을 하자마자 승무원이 이제 비상구 열고 환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이제 환기시키니까 냄새는 금방 빠져나가는데 이제 긴급 회항이니까 막 그냥 그 뭐 주위 공항 주위에 막 소방차 대기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그 이게 웃긴 게 그 한 이 냄새 때문에 구급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10명 정도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대요. 그래서 이송이 된 다음에 이제 기내에 막 여러 가지를 막 살폈지 뭐 이렇게 뭐 폭탄 같은 게 있나. 그래서 근데 이 폭탄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프닝으로 좀 끝나는 사건인데 또 후속 조치도 웃기네요. 이제 이 항공사 스피리트 항공이 이제 새로운 항공기를 그 공항으로 보내서 다시 이제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시켰고 이제 그 항공 당국이 그 냄새 조사에 들어갔는데 뭐 특별한 어떤 뭐 유해 물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승객을 그 예를 들어서 승객을 사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 신체 어떤 나쁜 악취 때문에 덜어 이렇게 좀 회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기 냄새 같은 거 때문에 이제 승무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뭐 이런 관련한 좀 비정상적인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은 사실 좀 무섭죠. 무서울 수 있지. 왜냐면 항상 비행기를 타면 사실 사람들이 표정은 편안하고 자고 먹고 해도 사실 조금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었어. 예전에 이제 어떤 미국의 항공사가 몇 년 전이에요. 이제 그 항공사 승무원들이 7명이 비행 중에 이제 이상한 냄새를 맡아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를 뭐 말 다 한 거지.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인근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뭐 미국의 한 항공사 얘기인데 이제 승객 한 100명 정도 태우고 이제 올랜도 공항에 다 무사히 도착을 했네. 근데 갑자기 동항 도착하자마자 승무원 10명 중에 무려 7명이 두통을 호소해서 긴급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긴급 상황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내에서 이상한 냄새를 갑주했다는 그 승무원의 증언은 있었는데요. 그 어떤 냄새인지 또 원인은 뭔지 이제 또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항공기를 거의 정비 수준에 가까운 어떤 정밀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결국 아무 어떤 원인도 찾아내지 못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서 출발해갖고 런던으로 향하는데 이상한 어떤 가스 냄새가 감지됐대요. 비행기에서 가스 냄새가 감지돼갖고 다시 이제 밴쿠버 다시 회항을 했죠. 회항을 해갖고 비상 착륙을 했는데 승무원 상당수가 막 어떤 두통이라든가 몸에 이상을 느껴갖고 정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원인이 왜 안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모르죠. 안 밝혀졌는데 뭐 정밀 조사를 했는데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글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뭐 이 냄새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대. 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거기다가 또 뭐 다 신발 벗잖아. 신발 벗어서 뭐 발냄새 섞이고 땀 냄새 섞일 수도 있는데 또 금방금방 비행기 안에서는 특히 요즘 나오는 뭐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는 드림라이너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 실내 어떤 습도나 뭐 그런 온도, 뭐 환풍, 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첨단으로 돼 있어서 장거리 할 때는 드림라이너 비행기를 타면 그 피로도가 굉장히 그 현저하게 떨어져요. 피로도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을 갈 때 그걸 탔는데 그 창문이 이게 버튼 디지털식으로 해갖고 창문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 가리는 거 햇빛 가리 그게 아니라 디지털로 해갖고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그 조도가 조절이 되어서 그런 거 드림라이너 같은 거 타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피로감 장거리 여행 때는 피로감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내에서 나는 냄새는 예전에는 막 기내에서 담배 피고 그럴 때는 뒷절에서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실 조그만 냄새도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또 그렇다고 너무 진한 향수도 이게 더 괴로워. 진한 향수 뿌리신 어떤 분들이 옆에 근처에 앉으면 이게 더 괴로워요. 이게 더 괴로워. 이건 아싸리 그냥 뭐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가 오히려 날 때가 그게 더 나을 때도 있었는데 막 너무 진한 향수나 진한 화장품 냄새는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여행 비행기 타실 때 긴 뭐 비행 시간이건 짧은 비행 시간이건 뭐 좀 이렇게 뭐 너무 냄새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조심하시는 게 사실 에티켓 아니겠어요? 에티켓이고 뭐 이거는 또 이제 뭐 그 각도 인종별로 국가별로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나는 좀 몸에서 특히나 뭐 이렇게 땀 냄새 같은 게 심하다 하시면은 미리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조심하시고 하면은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 더 좀 뭐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어떤 냄새 얘기 조금 약했나? 저희가 좀 더 세다기보다도 좀 더 빵빵 터지는 그런 뭐 정보를 좀 저희가 좀 미리미리 조사를 많이 해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행 중계에서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더 재미있는 알찬 구성으로 계속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서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